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수학과의 이진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특강 자연계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의 전형 요소는 논술고사 60%, 학교 생활기록부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자세한 사항은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고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수리 논술입니다. 다음에 출제 문제는 2문제인데요. 각 문제당에 5개 내외의 소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 용어, 정의와 정리를 활용하여 기술된 제시문과 함께 출제가 됩니다. 출제 대상 교과목은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이 주어져서 한 문제당 1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안지는 각 문제당 A3 용지 한쪽 정도, 한쪽에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술고사의 문제 형식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 정의, 또 용어와 정리를 활용하여 기술된 제시문과 함께 문제가 출제되고요. 문제 범위는 고등학교 수학 전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과 정리, 또 각종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문제 유형은 제시문에 주어진 규칙과 내용,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얻은 결론 등을 활용해가며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오전 문제 1, 문제 2, 또 오후 문제 1, 문제 2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문제 1번은 이렇게 작은 문제 2개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또 작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풀이를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좌표 공간에서 원점 O와 직선 L 2분의 x 더하기 1은 y는 2 빼기 z, 그 다음 평면 알파는 x 빼기 3y 더하기 2z는 0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원점 O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2번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만나는 교점 A를 지나고 OA의 수직인 평면을 베타라고 하자. 이때 평면 베타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3번 XY 평면과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2번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원점 O와 두 점 B 5, 3, 루트 2, C 7, 5, 마이너스 루트 2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벡터 BP와 벡터 CP의 내적이 0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9임을 보이고 이 9의 중심 D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시오. 2번 두 삼각형 OBD와 ODC의 넓이를 각각 S1과 S2라고 할 때 S2분의 S1의 값을 구하시오. 3번 Q가 1에서 구한 9와 XY 평면이 만나는 도형 위를 움직일 때 점 Q와 점 2, 1, 3 루트 3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시간 내에 푸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O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8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완전히 풀지 못해도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 정도를 기술을 하면은 각각의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선의 식을 t라고 하면 이것으로부터 x는 2t 빼기 1, y는 t, z는 2 빼기 t 이렇게 직선 위의 점의 좌표 p를 2t 빼기 1, t, 2 빼기 t이다. 이것을 얻을 수 있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점 O와 점 P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간단히 2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2 빼기 t의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서 이와 같은 수식을 얻게 되면 또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점 O와 P 사이의 거리가 이와 같이 스퀘어 루트 안에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t가 3분의 2일 때 최소값 루트 3분의 7 유리화를 하면 3분의 루트 1, 3분의 루트 21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만나는 교점 A를 지나고 벡터 OA의 수직인 평면을 베타라고 하자. 이때 평면 베타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먼저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1번에서 얻은 직선 L 위의 점 P는 2t 빼기 1, t, 2 빼기 t로 주어졌었습니다. 이게 평면 알파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x, y, z 점의 좌표를 이 평면 알파의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만족을 하는 t의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 여기 대입하면 2t 빼기 1,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y 자리에 t가 들어가고 더하기 2 곱하기 z 자리에 2 빼기 t가 들어가서 이것이 0이 되는 t의 값을 찾으면 간단히 정리해서 1차 방정식을 풀면 t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L과 평면 알파의 교점 A가 t가 1일 때의 값 1, 1,1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OA 벡터가 1,1,1이 되니까 요 A로부터 OA 벡터를 곧바로 얻으면 1,1,1이 되지요. 이것이 평면 베타의 법선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베타의 식은 일반적으로 1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1 곱하기 z 더하기 d는 0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평면이 점 A를 지난다고 했으므로 A가 1,1,1을 x, y, z에 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d의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곧바로 d는 마이너스 3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평면 베타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빼기 3은 0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는 xy 평면과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평면의 법선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베타의 법선 벡터를 n1이라고 한다면 n1은 방금 2번 문제에서 1,1,1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xy 평면의 법선 벡터를 n2라고 한다면 그거는 곧바로 0,0,1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평면이 이제 이루는 각은 이 두 법선 벡터에 이루는 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요 관계식이 바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하면 n1과 n2를 이용해서 분자는 n1과 n2에 내적을 하면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의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얻어지고 n1의 길이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n2의 길이는 0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1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정 문제 1의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원점 O와 두 점 B, C가 주어져 있는데 B의 좌표는 5, 3, 루트 2, C의 좌표는 7, 5, 마이너스 루트 2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BP 내적 CP는 0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구임을 보이고 이 구의 중심 D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시오.
두 삼각형 OBD와 ODC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2분의 S1의 값을 구하시오. 점 Q가 1에서 구한 구와 XY 평면이 만나는 도형 위를 움직일 때 점 Q와 점 2, 2,1,3 루트 3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제 작은 문제 1, 2, 3 각각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구하는 도형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 Z라고 하면은 BP 벡터를 이 P점에서 B점을 뺨으로써 X 빼기 5, Y 빼기 3, 또 Z 빼기 루트 2 이렇게 곧바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P 벡터는 P점에서 C점의 좌표를 빼서 X 빼기 7, Y 빼기 5, Z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좌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BP 좌표와 CP 좌표를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X, Y, Z라고 놓은 후에 구할 수만 있어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라고 했으므로 요 식과 요 식의 내적을 구해서 0이라고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x 빼기 5 곱하기 x 빼기 7을 곱해야 되는데 이것을 x제곱 빼기 1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x 빼기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수항들만 모아서 값을 적당히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내적의 식을 구하면 y 빼기 3 곱하기 y 빼기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게 y제곱 빼기 8y니까 y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요 z좌표는 요거 내적을 취해서 마지막 항을 보면 z제곱 빼기 2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아까 여기에서 내적을 했을 때 35가 나오고 여기서 y좌표를 내적을 했을 때 15가 나오고 여기서 z 좌표를 내적을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값을 잘 정리해서 적으면 이렇게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z 제곱하고 아까 그 상수값들을 맞추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게 되면 또 전체 9점 중에 일정 점수의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것은 중심이 6,4,0이고 반지름이 2인 9임을 밝혔다라고 기술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할당된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번 삼각형 OBD와 ODC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2분의 S1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에서 핵심은 두 점 BC가 구 위에 있고 또 구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 점 BCD가 일직선 위에 있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점 D는 구의 중심이므로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아지겠습니다. 선분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고 얘를 밑변으로 하는 두 삼각형 OBD, ODC는 높이를 같겠습니다. 5를 꼭지점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 S1과 S2는 같게 되고 S2분의 S1은 1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5점 문제 1의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3번,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작은 문제 3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Q가 1에서 구한 9, 아까 우리가 중심도 구했었지요. 9와 XY 평면이 만나는 이 9와 XY 평면이 만나는 도형 위를 움직인다고 할 때 점 Q와 점 E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얻은 9의 방정식에서 XY 평면과 만나는 도형을 얻고 싶으면
Z 좌표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9의 식에다 Z 성분에다 0을 넣으면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4를 얻게 되고, 이게 중심이 6,4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주어진 점 2,1,3 루트 3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2'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과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간단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원의 중심의 x좌표가 6이고 2의 좌표가 2니까 6 빼기 2의 제곱, 다음에 여기 중심이 4이고 2의 y좌표가 1이니까 4 빼기 1의 제곱, 다음에 요거 여기 z좌표는 0이고 2의 z좌표가 3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점 2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2'이라고 했고 2'과 d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금 2'의 z좌표는 0이고요. 또 d의 z좌표도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0의 제곱, 마지막 성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루트 25이고 그 값이 5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원의 반지름이 현재 2이기 때문에 2에서 xy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 2'과 d까지의 거리가 5입니다. 따라서 이 2'은 원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분 선분 2' D와 또 원이 만나는 점을 Q'이라고 할 때에 이 Q'과 Q'이 우리가 찾는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Q가 1에서 구한 9와 XY 평면이 만나는 도형 위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점 Q와 2 사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2'이 원의 바깥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은 이 2'과 D를 잇는 선분이 원과 만나는 점 Q'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곧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2'과 이 Q'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좀 전에 구한 2'과 D까지의 거리가 5였고요. 원의 반경이 2였기 때문에 5에서 2를 빼주면 3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점 2에서 원 위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바로 이 지금 구한 Q' 거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밑변의 길이가 2'에서 원이 닿아 있는 Q'까지의 거리가 3, 그래서 3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가 Z는 0에서 2점까지의 높이인 3 루트 3까지가 높이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3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루트 36은 6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5점 문제 1의 1, 2번을 살펴보았고요. 5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를 60분간에 걸쳐서 A3 용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5점 문제 2번은
연속되는 2시간 중에 이제 마지막 1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아까와 같이 1번의 소문제 5문제, 또 2번의 소문제 2문제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fx는 2 빼기 2 더하기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t 사인 t dt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제 1번 f0의 값을 구하시오. 소문제 2번 1은 4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다를 이용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f1의 값은 0보다 작고 1 빼기 루트 2보다 크다. 3번 문항 1과 문항 2의 결과를 이용하여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근이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이시오. 4번 fx는 구간 0,2분의 파이에서 증가함을 보이시오. 5번 곡선 y는 fx는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아래로 볼록함을 보이시오. 2번 문제는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0부터 루트 n분의 1, n 더하기 1분의 x, 2의 마이너스 n x제곱 dx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a1의 값을 구하시오. 2번 n은 1부터 99까지 an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5점 문제 2의 1번의 소문항 1의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x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f0은 0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 곱하기 적분 0부터 0까지 이 값을 써주면 적분이 0부터 0까지는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됨을 곧바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2번 이 조건을 이용하여 f1의 값이 이 범위에 듦을 보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f1의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의에 의해서 f1을 x에다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t 사인 t를 정적분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쓰고 여기다 2도 그대로 쓰고 전체 가로를 해서 1의 부정적분 한 부정적분을 구하면 t, 또 마이너스 코사인 t의 한 부정적분을 구하면 사인 t. 그래서 이 값을 0부터 1까지 차이를 구해서 정적분 값을 얻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은 한 번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줘서 적분을 정적분 0부터 1까지 t 사인 t dt를 라고 적었습니다. 앞에 것은 마이너스 1 한 그대로 적고 여기 2의 큰 가로 t 빼기 사인 t에 대한 양끝점에서의 차이값도 그대로 적고 여기 있는 값은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부분적분법을 이용하면 곧바로 구할 수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t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t의 미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한 후에 부분적분 공식을 적용을 하면 얘는 t 곱하기 코사인 t의 끝점에서 차이에다 부호 마이너스가 붙고, 그다음에 여기는 코사인이 남게 되는데 코사인이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사인 돼서 양 끝점의 차이를 얻으면 f1의 값을 계산할 정적분으로 주어진 이 함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잘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사인 t는 제거가 되고 이 값을 계산하면 1 빼기 2 코사인 1이라는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조건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4분의 파이보다 1이 크고 1보다 3분의 파이가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값은 이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3분의 파이보다는 코사인의 1의 값이 더 커지고 이 값이 4분의 파이로 더 작아지게 되면 코사인은 감소하니까 코사인의 4분의 파이 값은 그 값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1의 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조건을 이용하면 코사인 1의 값이 코사인 3분의 파이보다 크고 코사인 4분의 파이보다 작음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루트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코사인 1이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는 사실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은 1 빼기 2 코사인 1인데 코사인 1이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1 빼기 2 코사인 1은 계산을 통해서 곧바로 1 빼기 루트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문항 3번을 보면 문항 1과 문항 2의 결과를 이용하여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근이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이시오.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해서 말해줘야 되는데요. fx는 0, 1 구간에서 연속함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줘야 하고 f0은 1에서 구한 값 마이너스 2임을 구했었고요. 다음에 2번을 이용해서 f1의 함수값이 1 빼기 루트 2보다 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이 마이너스 2와 1 빼기 루트 2 사이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값, 제시문에 주어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이 마이너스 f0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이고 f1의 함수값은 1 빼기 루트 2보다 큽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 그 사이에 있고 f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fx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근이 이 0과 1 사이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이값 정리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f가 0, 1 사이에서 연속임을 언급하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또 f0의 함수값과 f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각각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이면 또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값 정리를 언급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는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근이 0,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 할당된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문항 4번을 보면 fx가 구간 0과 2분의 파이에서 증가함을 보이시오. 증가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얘를 미분을 하면 1 더하기 2배에 이거를 미분을 하면 t자리에 x가 들어가서 2배에 1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x 사인 x 2배에 1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x 사인 x 라는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3 빼기 2 코사인 x 더하기 2x 사인 x가 얻어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0을 넣어보면 값이 양수가 되고요. 또 이것의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해도 되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이 구간에서 양수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지금 여기 풀이에서는 이 근거가 확실하게 상세하게 쓰여져 있지 않은데요. 이것이 양수가 됨을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임으로 해서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 함수임을 결론 지을 수 있으면 점수 6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문제 5를 보면 y는 fx가 구간 0,2분의 파이에서 아래로 볼록함을 보이시오. 제시문에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함을 보이려고 한다면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하고 그것이 양수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f'으로부터 이계도 함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4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2x 코사인 x라고 얻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양수임을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fx가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마지막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0부터 루트 n분의 1 n 더하기 1분의 x 2의 마이너스 nx제곱 dx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a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a1의 값을 구하시오. 2번 n이 1부터 99까지 an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쓰면 a1은 적분 0부터 1까지 n이 1일 때 2분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이 1이니까 x제곱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미분을 해보면 그 자기 자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고 요 마이너스 x제곱이 미분한 것을 곱해 주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2x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수항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것을 다시 미분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신이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x를 곱해주게 되면 2분의 x가 나와서 요게 주어진 요것의 한 부정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양 끝점의 함수값의 차이를 얻으면 4분의 1에 1 빼기 2분의 1이라고 해서 a1 값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계산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여기까지의 식을 얻게 되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 6점을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AN의 n이 1부터 99까지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N의 정적분으로 주어진 것에 구체적으로 값을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AN은 0부터 정의에 의해서 0부터 루트 n분의 1까지 n 더하기 1분의 x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x제곱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와 같이 이것도 어려운 적분이 아니고 2의 마이너스 nx제곱에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nx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x가 거기 곱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2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만 곱해주게 되면 다시 이 함수를 간단히 미분을 해서 확인해보면 2의 마이너스 nx제곱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nx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곱하게 되면 이 n이 약분이 돼서 n 더하기 1분의 x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한 부분적분임을 알 수 있고 양 끝점에서의 차이를 넣어서 계산하면 2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의 값, 이 n의 값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된 것이니까 이것을 n이 1부터 99까지의 전체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보면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2분의 1과 같이 해서 1 빼기 2분의 1 요 상수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서메이션 기호 안에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 항만 남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부분, 분수, 분해를 이용하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식을 통분을 하면 2 곱하기 2분의 2 빼기 1 이래서 간단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은 n이 1일 때와 2일 때를 대입을 해보면 서로 가운데 있는 항들이 전부 다 상쇄돼서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항은 n이 1일 때 맨 앞에 있는 항, 다음에 n이 99일 때 맨 끝에 있는 항, 마이너스 99 더하기 1분의 1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1 빼기, 남아있는 항은 1 빼기 10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99가 남기 때문에 이것과 합하면 202분의 99, 2 빼기 1의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점 문제, 모두 2시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5점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오후 문제가 또 별도로 문제 1과 문제 2가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수험생들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5점 문제 1과 5점 문제 2를 풀거나 5점 문제 1, 오후 문제 1과 이제부터 설명을 하게 될 오후 문제 1과 오후 문제 2를 60분간에 120분간에 걸쳐서 각각 한 문제당 60분 정도 할애를 해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 문제 1번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문제 1번은 이렇게 큰 문항이 1, 2, 3번으로 되어 있고 또 3번의 작은 문항이 각각 1, 2, 3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1번은 두 집합 A는 t, 3, B는 t 더하기 1,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집합 A와 B가 같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상수 t의 값을 구하시오. 2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한집합 A를 모두 구하시오. 조건 1은 A는
정수의 부분 집합이고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여기에 Z가 정수를 표현함은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의 제곱도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 있는 요 일자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요게 요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잘못 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A가 A의 원소일 때 A 제곱이 A의 원소가 되는 조건이 조건 2로 주어져 있습니다. 3번 집합 X는 1, 2, 3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집합 X에서 X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2번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이고 조건 F1은 3과 F2는 1을 만족시킬 때 F 역함수의 합성함수 F 역함수의 함수값 X가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시오. 3번 함수 G가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이고 G1의 함수값을 A, G2의 함수값을 B, G3의 함수값을 C라고 하자. 함수 H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B 빼기 A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소문제 1번에 대한 풀이를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가 T,3으로 주어져 있었고 B는 T 더하기 1, 2T제곱 빼기 T-4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두 집합이 같다라고 했을 때 상수 T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집합이 이 원소가 A의 원소가 두 개이고 B의 원소도 두 개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집합이 같기 위해서는 서로 원소들이 같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T와 T 플러스 1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는 반드시 이것과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T는 2T제곱 빼기 4T 빼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T는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1 또는 2가 얻어지는데 이때 각각의 요것과 요것의 값을 비교해 보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서로 1 값이 같아지지가 않고 2를 넣어보면 이게 값이 같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가 2일 때 이 A와 B가 같아짐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밖에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T는 이 사실을 이 논증을 통해서 T가 2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한집합 A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A는 정수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또 어떤 원소가 A에 속할 때에 A 제곱도 반드시 그 집합 A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곧바로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이 유한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소문자 A가 A의 원소라고 하자. 그런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값이 계속 커짐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 아닌 것이 A가 이런 셋 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제곱하면 계속 커지고 그것을 제곱하면 또 계속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A가 유한집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A가 원소가 속할 때 그것의 제곱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은 계속 제곱을 할수록 자꾸 커지기 때문에 A가 유한집합이 될 수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집합 A가 유한집합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 16점을 다 할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과 0과 1 이외의 값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
일반적으로 그 값을 제곱하거나 그 값을 또 제곱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a의 2의 n-1승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게 되고, 이곳에 제곱을 하게 되면 a의 2의 n승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차이를 구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값으로부터, 이게 n이 1일 때를 볼 것 같으면 a가 되겠죠. 그것의 제곱값은 더 커지고, 또 n이 그 값일 때 그것의 제곱을 하면 더 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유한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a가 유한집합이 아니므로 a는, 그래서 요 어떤 원소가 -1과 0과 1 이외의 값을 가지게 되면 이런 논증에 의해서 a가 유한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원소는 반드시 -1과 0과 1 중에 어떤 것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전부 다 얘네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집합 A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할 수 있으면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 -1과 0,1의 부분집합은 모두 8개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A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은 제외해야 되고, 또 -1만 원소로 가지는 경우에는 이 값을 제곱하면 1이 되는데 1을 원소로, 이 집합이 원소로 가지고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제곱한 -1을 제곱했을 때 그 제곱한 값이 집합 A의 원소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걸 만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해야 되고, 또 이 경우도 요 -1에 대해서 이걸 제곱하면 1이 이 집합의 원소이어야지 조건 2를 만족하는데 그것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합 3개가 A의 후보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이 경우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총 8개 중에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가 주어진 명제를 만족시키는 집합 A임을 알 수가 있는데, A는 0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럼 얘는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공집합도 아니면서 여기에 있는 원소를 제곱하면 다시 A의 원소가 됩니다. 이 집합도 1,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에 A가 0, 1인 것, 다음에 A가 -1과 1인 것, A가 -1, 0,1인 것, 이렇게 총 5개만을 얻을 수 있음을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3번 문제를 보면 집합 x가 1, 2, 3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집합 x에서 x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f가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 암산을 통해서도 사실은 6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학생들도 대단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와 같이 예를 들어서 F1은 1일 때 F2가 2 또는 F2는 3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F3은 유일하게 결정되므로 두 가지가 존재하고, F1의 값이 2라고 한다면 또 F2는 1 또는 F2는 3을 가질 수 있고, 이 각각의 경우에 F3이 유일하게 결정되므로 또 두 가지가 존재하고, F1이 3이라고 할 경우에 F2의 값이 1 또는 F2의 값이 2,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고, 이 각각의 경우에 F3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므로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총 가능한 가지수는 6가지가 될 텐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를 해도 되고요. 다른 6가지를 모두 다 구해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후에 모두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6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2번 f가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이고 조건 f1은 3과 f2는 1을 만족시킬 때 f의 역함수를 합성한 함수의 2의 함수값을 구하시오. 1대1 함수라고 했고 f가 1에서 함수값이 3, 2에서의 함수값이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F3의 함수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F가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함수값을 얻기 위해서 먼저 이 앞에 것을 계산하면 F 역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은 이것으로부터 F의 역함수의 2의 함수값은 곧바로 3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럼 그 3의 역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것으로부터 F3의 역함수의 값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으면 F 역함수에 아까 2를 넣으면 3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3이 되고,
이 3을 역함수에다 넣으면 이것으로부터 값이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값이 1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겠습니다. 3번 g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이고 g1의 함수값이 a, g2의 함수값을 b, g3의 함수값을 c라고 넣었다. h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h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것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 a, b, c라고 하는 게 각각 g 함수를 통해 1대1 함수를 통해서 1, 2, 3, 1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1대1 함수, 우리가 구했던 1대1 함수, 이 a, b, c가 가능한 값이 총 6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b제곱 빼기 4ac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b가 1 또는 2의 값을 넣으면 요 4ac가 어떤 값이 됐건 양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b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a, b, c 중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b가 반드시 3이어야 되고요. 이때 b가 3일 때 a가 1이거나 c가 2가 돼도 되고 a가 2이거나 c가 1인 경우에도 이 조건을 만족함을 곧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유일함을 곧바로 요게 양수여야 하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b가 반드시 3이어야 되고 a는 이때 1과 c가 2가 될 수 있고 또는 a가 그 거꾸로 a는 2거나 c가 1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경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b 빼기 ac의 값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b는 3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두 경우 모두 a 곱하기 c의 값은 2입니다. 그래서 b 빼기 ac는 1로 유일하게 주어지겠습니다. 이제 오후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문제 2번은 이렇게 큰 문제 4개로 되어 있고 또 이 4번 문제는 작은 문제 4개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오후 문제 2번 요거 전체를 1시간에 걸쳐서 푸는 걸로 A3 용지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좌표가 0인 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15t제곱이다. 점 P의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을 구하여라. 조건은 t가 양수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2번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에서 정의된 다음 함수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a, b는 상수이고 b는 0과 같지 않다. fx는 x가 1인 경우에는 b분의 a로 주어져 있고 x가 1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한을 동반한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x의 n 더하기 3승 빼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3번 함수 fx는 절대값 2x 빼기 k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 그리고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k라고 하자. s2분의 1의 값과 s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때 조건은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4번 함수 fx에 대한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임을 다음 순서에 따라 증명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p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y의 함수값은 fx 더하기 fy 더하기 x제곱 곱하기 y제곱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fx의 절대값은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조건 P이고 조건 Q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이다. 이때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임을 증명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서에 따라서 증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f0에서의 함수값이 0임을 보이시오. 2번은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 3번은 fx는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 4번은 fx는
0, 상수 함수임을 보이시오.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조건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1, 2, 3, 4를 따라가면 조건 P로부터 조건 Q를 얻는 과정을 순서대로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을 구체적으로 보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15 곱하기 T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점 P의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의 T에 대한 도함수, 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면 dt분의 dx는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30T. 속도가 처음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이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인 점을 계산하되 t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고려하면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계산해보면 0이 되는 점이 0과 10밖에 없는데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t가 10임을 볼 수 있습니다. t가 10일 때 그 앞뒤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t는 10을 얻는다. 여기에서도 이 도함수, 속도 함수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30t를 구할 수 있으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t는 10인 점이 시각이 바뀌는 점이라는 사실을 얻으면 나머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는 fx가 아까 주어진 것처럼 주어져 있는데 조건은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f가 1에서 연속, x가 1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에 주어진 연속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x가 1에서의 극한값과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같음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함수값의 극한에 이 함수값의 정의 자체에 이 n에 대한 극한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x가 1보다 크면 x의 n이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고요. x가 지금 정역이 0부터 양수인데 x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n승을 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에서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갈 때랑 x가 1보다 크면서 1로 갈 때에는 요렇게 주어진 극한값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할 적에 x가 1로 갈 때의 좌극한 값, 그다음에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값을 나누어서 구하는 게 이 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이 부분이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상쇄돼서 b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또 x가 1보다 크면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x의 n승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은 x의 n승이 무한대가 될 때 그 항이 0이 되고 여기 1만 남고 여기 ax의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n승으로 나눠졌을 때 x의 n승이 무한대가 되면 이 부분이 다 0으로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a라고 해서 1에서의 우극한 값은 fx가 a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1에서의 함수값과 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b가 되고 그래서 이 값이 a와 b가 같아야 되니까 b분의 a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 x가 1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활용하면 a는 1이고 b는 1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함수 fx는 절대값 2x 빼기 k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k라고 하자. s 2분의 1의 값을 구하고 s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s의 2분의 1 값을 넣어서요 그림을 그리던 이 절대값을 풀어서 정적분 값을 계산하던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s 2분의 1에서의
이것의 넓이를 계산해서 8분의 5임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 점수의 한 부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값마저 틀리면 전혀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없게 되고요. 어떤 방식이 됐건 그림을 그려서 하던 S 2분의 1의 8분의 5 값을 얻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문제가 S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SK를 일반적으로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을 나누어서 넓이가 식이 달리 서술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양수인 구간은 x가 2분의 k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2분의 k부터 1까지일 때는 이 값이 양수가 돼서 2x 빼기 k 이렇게 써야 되고요. x가 0부터 2분의 k까지는 이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k 빼기 2x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k를 이 피적분 함수가 양수가 되는 피적분 함수의 여기가 이제 그 절대값을 이 양수가 되는 부분과 음수가 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면 SK 값이 1차 함수의 부정적분이니까 계산해서 정리하면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2분의 1을 빼주고 k 빼기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k가 1일 때에 또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k가 1이라고 하는 게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sk가 최소값, 이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했을 때에 곧바로 최소값이 2분의 1이 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 SK, 이 주어진 부분, 요 그래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정적분의 요 구간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일반적으로 SK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는 함수 fx에 대한 다음 두 조건 p, 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임을 다음 순서에 따라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했지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f0은 0임을 보이시오. 조건 p를 우리가 가정하고 이 사실을 보여야 됩니다. 간단하게 x, y에다 0을 넣으면 f0은 f0 더하기 0 해서 정리하면 f0은 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f0은 0임을 얻거나 또는 이 조건으로부터 0을 넣으면 f0의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건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f0,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f0은 0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 이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이게 f가 미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여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에도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0에서의 이 극한값 f'0이라고 하는 게 h분의 h-f0, h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미분 가능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극한값 자체가 존재함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식을 쓴 다음에 이 값이 존재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만 쓰고 이 값을 쓴 다음에 그러므로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점수, 이 점에 대한 점수를 전혀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x는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이렇게 쓰여져 있음을 쓰고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함을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 P에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배점을 봐도 3점, 8점, 6점, 3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의 배점이 가장 높은데요. 그걸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요 x 대신에 h를 넣으면은 fx의 절대값 fx의 h를 넣으면 fh의 절대값이
h제곱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fh는 플러스 h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h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h가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 양변을 h로 나눠주면 h분의 fh가 절대값 h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절대값 h보다 크거나 같다. 이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제시문 4를 이용하면은 제시문 4는 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사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의 극한값 이런 관계가 있을 적에 요거 관계가 있고 요것의 극한값과 요것의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같으면 요것의 극한값은 바로 요것의 극한값 또는 요것의 극한값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요것의 f0의 1번을 통해서 f0의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h분의 fh의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부터 h를 0으로 보내면 요것의 극한값이 제시문 4에 의해서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f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어야 이번에 주어진 8점을 모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도 유사한데 2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죠. 이 조건 어디에도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미분 가능함을 보여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제시문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평균 변동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의 극한값이 존재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 f'x가 그 존재함을 보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쓰고 fx 더하기 h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fx 더하기 fh로 나누어 쓸 수 있고 fx가 지워지고 그러면 여기가 fh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h분의 fh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f'0의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0의 값은 존재하고 그 값이 0임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한다. 결국 우리가 요 값이 존재하면 f는 x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이 값을 쓰고 이 값이 이렇게 됨을 보았고 요 값이 이렇게 됨을 1번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값이 0으로서 존재함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f'x가 존재하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만 쓰고 이 식만 쓴 다음에 모든 실수 이 식이 존재해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요걸 존재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 이 6점에 대한 점수를 올바로 다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 식만 쓰고 그러므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면 6점을 모두 다 받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1, 2, 3번을 이용하면 4번은 fx가 0, 상수함수임을 보이시오인데 우리 바로 앞에서 보인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임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시문에서 모든 실수에서 도함수가 0이면 그것은 상수함수이다 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요. 또 특별히 f0은 1번에서 0임을 보았기 때문에 fx는 상수함수이고 그 함수값이 0인 상수함수임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연도 2018학년도 기출문제의 해설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논술고사의 평가 기준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그 논증력, 그래서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엄밀히 제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올바른 계산을 통해서 또 논증을 통해서 올바로 그 논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에서 표현의 명확성, 그래서 논증력, 계산력, 표현력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고요. 한 문제당 60분 정도를 할애하면 되고 또 한 문제당 A3 용지가 한쪽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큰 문제 1번, 2번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소문제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문제당 대여섯 문제가 소문제가 있는데 그게 A3 용지에 전부 다 한정적으로 잘 풀이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문과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값을 대입하거나 풀지 말고 이 문제가 묻고 있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해야 강조해야 될 부분과 또 보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논증을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산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산 실수를 하면 그 다음의 것이 그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연달아서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이의 단계마다 제시문의 내용이나 앞에 문항에서 얻은 결론을 근거로 언급하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또 답이 틀리거나 완전히 풀지 못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오르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논술 문제에는 답만 근거가 전혀 없이 답만 있는 경우에는 전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고사를 준비할 때에는 요구하는 답만 찾으면 되는 수능 시험과 다르기 때문에 수리 논술 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 문제에는 그렇게 개념적으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각종 교과서, 수학 교과서의 심화 응용 문제들의 논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마다 기출의 성향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해설이 되어 있는 출제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지원하는 학교의 기출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유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논리적으로 잘 하는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결론까지 도출하는 그런 것들을 글로 잘 정리하는 답안 작성을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답안 작성 훈련을 할 적에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유의 사항들을 숙지하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 한정된 지면의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별도의 훈련이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풀이 과정의 각 단계마다 근거를 제시하며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여러 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